자, 여러분에게 초능력을 하나 선물하려 합니다. 무엇이든 딱 한 가지를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능력을 고르고 싶나요? 물? 불?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1초 만에 몇백 명을 구하고 14만 4천 개의 미래를 예견하거나 시간을 돌려 영화 자체의 결말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여기도 유라는 시간 능력자가 있습니다. 극도로 발달한 운동신경 덕분에 남들보다 수십 배는 느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죠. 딱히 운동이나 싸움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괴물 같은 펀치를 날렸고 어떤 공격도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조차 너무 느리니 총알을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는 말 그대로 괴물이었고 우연히 K라는 세계 최정상 트레이너의 눈을 들어 복싱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는 곧 모두를 짓밟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애초에 종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어떤 초월적인 재능과 운, 노력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던 유는 세상의 정점에서 자신과 같은 특이점, 인간의 한계를 넘은 괴물, 아론다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유가 속도의 괴물이었다면 아론은 힘의 괴물이었죠. 아론은 펀치 한 방에 두개골이 부서지고 벽에 주먹이 박히는 상식 밖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론을 유는 날아오는 주먹을 옆에서 때려 회피하고 충격을 스며들게 내장을 파괴하는 미친 기술로 격파해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단순 작업을 하듯 무감정하게 반복하며 압도적으로 상대를 파괴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챔피언들이 쌓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실 괴물보단 우월한 인간에 가까웠던 유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보단 정말 괴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유는 지독한 절망에 빠져 어떤 의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한 어린 복서의 눈에서 본 희망의 빛을 따라 복싱을 시작했죠. 처음엔 그 빛을 찾기 위해 복싱에 전념할 뿐이었지만 이후엔 상대의 눈에서 그 빛이 보이는 순간 얼굴을 분쇄해버리고 결국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또 상대를 죽이기 위해 복싱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실 찾던 빛이 보이니 달려든 건데 아무도 그의 진심을 못 받아준 거죠. 유라는 캐릭터가 가진 절망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그는 말 그대로 상대를 짓밟으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작가는 복싱을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움의 추구, 한계를 넘는 노력, 뜨거운 열정. 한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이 복싱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한 인간의 본질을 유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파괴합니다. 어떤 반전과 드라마틱한 요소 없이 무자비하게 삶을 부숴버립니다. 작가는 주인공을 점점 단순한 괴물로 만들어갔습니다. 약간 원펀맨 같은 느낌인데 원펀맨도 주인공을 마지막에 등장시킬 뿐 스토리의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방에 끝나니 전개가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그가 느끼는 지독한 삶의 허물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가는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죠. 유는 인간이 가진 극도의 허물을 상징하며 인제는 질서와 성장을, 백산이는 혼돈과 나태를 상징합니다. 유는 인생의 어떤 재미도 찾지 못한 채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입니다. 인제는 어떤 재능과 우월함도 없지만 삶을 만끽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백산이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모든 것에 분노하며 무절제한 삶을 이어갑니다. 유, 백산, 인제 세 명의 캐릭터는 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인생이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되죠. 무엇을 갖고 태어났는가? 어떤 걸 선택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인제는 피라미드의 중하위권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나 매일 성장하며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인물이죠. 백산이는 피라미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나 점점 타락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분노할 뿐입니다. 유는 피라미드의 밑바닥과 정상에 동시에 선 인물로 인간의 내면에 숨은 극한의 공허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지독한 어둠에 휩싸여 주어진 모든 것에 절망할 뿐이죠. 이 만화는 한 특정한 인물의 관점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재와 백산, K, J, 수많은 복서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관점과 상황을 확장시켜가죠. 그렇기에 어떤 관점과 상황에 있든 우린 이 만화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복서는 한 명의 캐릭터로 모두를 설득하기 위한 만화가 아닌 모든 캐릭터를 동원해 한 명의 독자에게 다가가는 만화인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당신을 닮은 존재가 있는지 물으며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위로를 건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린 이 만화를 철학책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최악의 상대인 암석을 상대하며 인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단순히 승리와 패배가 전부일까? 기존의 가치관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삶은 무의미한 걸까? 작가는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유에게 수많은 복서들의 삶을 보여주며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던 말입니다. 매번 상대 복서들의 이야기를 크게 강조했던 이유도 작가가 독자들에게 다양한 가치관을 제시하며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서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과 복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다는 말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가는 유라는 인물을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복서를 제시하지만 유는 그 모든 가치관을 간단히 깨부셔버립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고 그 과정을 통해 유는 니체가 말한 모든 틀을 깨부순 초인임과 동시에 그렇기에 삶의 모든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됩니다. 유의 허무는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헤매었으나 결국 완전한 정답이 없기에 만나게 되는 이 근본적인 허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느낄 허무와 불안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답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느끼는 삶의 불안과 허무함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니 작가 역시 이들이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유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듯 대부분의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빛을 찾기 위해 부와 우월함, 예술과 광기, 노력과 극복, 타락과 지배, 열정과 행운, 자아 초월, 이 모든 대안들을 접해봤지만 결국 어디서도 완전한 빛은 찾지 못했으니까요. 갈라지고 혐오하고 분노하며 고립되어가는 요즘의 사회를 보면 오히려 서로 잡아먹고 파괴하고 고통과 희열에 몸부림치는 이 피비린내라는 과정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까지 하죠. 실제로 케인은 그렇게 유를 설득해가고요. 그러나 왜 우리들은 모히칸을 찬양하고 유토에게 전율했을까요? 유토의 노력은, 모히칸의 열정은, 산토리노의 진심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유는 그들의 철학에 설득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의 철학에 설득됐을까요? 이제 이 작품이 띠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했으니 다음 편을 통해선 작품이 말하는 구체적인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캐릭터의 의미와 결말의 해석 역시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